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럼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부피를 구하기 전에 단위를 하나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단위가 있어요. 1세제곱센티미터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말한다고 합니다. 아래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 1cm, 1cm인 정육면체가 그려져 있죠. 이 도형의 부피, 즉 이 공간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씁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읽게 되고요. 쓸 때는 센티미터는 아래 조그맣게 알파벳을 쓰고 그 위에 더 작게 세제곱 즉 3이라는 숫자를 적어 주어야 단위가 되겠습니다. 1세제곱센티미터 체크하시고요. 그 아래 이제 우리가 부피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쌓기나무를 쌓아서 부피를 비교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1cm씩 가지고 있는 정육면체의 크기를 쌓기나무의 하나의 크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5cm인 가로에 이 쌓기나무는 몇 개를 쌓을 수 있을까? 가로로 1cm이기 때문에 총 5개를 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5개를 쌓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3cm에다가 이 똑같은 쌓기나무를 쌓을 거기 때문에요. 세로로 몇 개로 쌓기나무가 쌓일까요? 3cm니까 3개가 쌓이겠다라는 게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3cm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1cm의 한 모서리를 가지고 있는 쌓기나무 몇 개 쌓을까요? 3개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1cm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는 정육면체를 여기 있는 큰 상자에다가 쌓는다라고 했을 때 가로로 5개, 세로로 3개, 높이로 3개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쌓았을 때 쌓기나무가 몇 개 쌓을 수 있냐면 45개요. 즉 5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45개를 구하는데 그때 우리가 부피로 바꿔보자면 이 쌓기나무 하나의 부피는 위에서 단위를 뭐라고 배웠죠? 1세제곱센티미터다라고 배웠으니까 1세제곱센티미터의 쌓기나무가 몇 개 있는 것이다? 45개가 있는 것이다. 이기 때문에 부피는 45세제곱센티미터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쌓기나무로 생각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쌓기나무에서 세제곱센티미터라는 단위를 쓴다라고 하면 여기서 똑같은 단위 센티미터에서 1cm 단위를 이렇게 잘라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길이가 쌓기나무의 개수랑 똑같다라고 해서요.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높이, 길이가 다 어때요? 다 같죠. 그 같은 길이를 한 모서리의 길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피는 우리가 공식을 외울 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다라고 하지만 정육면체에서는 그냥 길이가 같기 때문에 공식이 이런 것이지 두 개를 따로 외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부터 우리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부피를 우리는 어떤 단위를 쓴다고 했나요? 1세제곱센치라고 쓴다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읽을 때는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적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지금 빈칸 적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예제 2번 봅시다.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사용을 해봤어요. 가로로 몇 개를 쌓았어요? 5개. 즉
5세제곱센치가 모였죠. 이만큼이 또 세로로 몇 개가 모였나요? 3개요. 그것이 높이로 몇 개가 모였나요? 4개요. 그걸로 식을 세어보면 밑에는 5 곱하기 3이 되어서 15가 되고요. 밑에 5 곱하기 3으로 쌓은 것을 4층까지 쌓았으니까 4를 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 나타난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다 곱해서 6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피가 1세제곱센치였다면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1cm였기 때문에 가로 5cm, 세로 3cm,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4cm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에 맞춰서 5 곱하기 3 곱하기 4로 부피 구해볼 수 있다입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부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1번에 부피를 구해보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 길이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떤 계산한다고 했었죠?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하기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곱하기 했을 땐 15 곱하기 4를 하면 60이 되는데요. 거기서 10을 곱하면 얼마다? 600이에요. 따라서 단위까지 꼭 적어줘야 하니까 600의 세제곱센티미터다라고 부피를 적어줘야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봅시다. 정육면체이긴 한데요. 정육면체도 마찬가지 가로, 세로, 높이 구하는 공식으로 외우자 했어요. 대신에 길이가 모두 같은 상황이니까요. 똑같은 수를 곱하기 하겠죠. 11 곱하기 11 곱하기 11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11 곱하기 11 먼저 했을 때 1111 해서 121이라는 값을 얻고요. 121에서 또 11이라는 곱을 했더니 121에 121이 되어서 총합이 133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위까지 썼을 때 답은 1331 세제곱센티미터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이 페이지에서 알아둬야 하는 건 부피 공식은 어떻게 된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다 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남은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공식 같이 외우도록 합시다.